안녕하세요. 이번 6주차에는 저희가 공학에 관련돼서 할 건데요. 공학의 창의성,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련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 첫 번째로 공학의 창의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맞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학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 번씩 훑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에 공학 설계라는 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창의적 공학 설계,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창의적 공학 설계, 그리고 공학의 창의성, 창의적 공학 설계, 창의적 발상 도구, 팀워크와 의사소통, 문제 인식, 아이디어 도출 및 아이디어 실현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우선 이번 강의의 목차를 보시면은 공학의 창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공학과 공학제 이야기, 그리고 공학 윤리 이야기, 창의성 바로알기, 창의성 개발하기.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학이란 모든 문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학문이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이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 실용적인 학문이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많이들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실용적인 학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순수 과학과 다른 점이 되겠죠. 공학에서는 실용적이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이론적인 거,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순수 과학이 되겠지만 이론적이지만 실용적이고 우리가 삶에 도움이 되는 거, 이걸 우리는 공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공학이 존재를 합니다. 뭐 자, 요거 먼저 지워볼까요? 우리 자, 지우고요. 제가 화살표로 바꿀게요. 자, 인간의 삶을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하고 환경적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지식과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학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더 풍요롭게,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되고요. 환경적으로 더 안전하고, 요새는 ESG라고 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되게 큰 화두화되고 있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지식과 활동, 지식과 어떤 액티비티한 활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광범위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공학의 개념에서 공학이 가운데 존재하고요. 문제 해결의 학문이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적 학문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학문이고요. 물질적인 풍요를 돕는, 제가 보기에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물질적인 풍요를 돕는 학문이다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공학자라는 말이 있죠. 공학자. 이제 공학자의 기본 소양에 대해서 할 건데요. 공학자란 엔지니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과학자와 공학자의 소임 비교. 아까도 얘기했죠. 순수과학과 공학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순수과학을 하는 과학자랑 공학을 하는 공학자가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과학자의 소임은 지식을 얻는 것, 즉 아는 것이죠. to know. 공학자의 소임은 지식을 실행하는 것, 즉 투두가 됩니다. 하는 것. 과학자는 물리계의 실증적이고 체계화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고, 공학자는 이런 지식을 실용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이 삶에 사용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하는 거는 물리계의 실증적이고 체계화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에 거의 치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공학자들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론을 어떻게든 삶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21세기 공학자의 기본 소양은 수학이나 기초과학에 기초한 분석적 사고력 외에 판단력, 창의력, 예측 능력,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공학 윤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팀을 짜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력도 중요하고 창의력도 중요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예측 능력.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팀을 이뤘기 때문에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자기개발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개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학적 윤리에 접근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윤리에 어긋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요새 앨런 머스크가 내공학을 하면서 동물을 학대했다는 그런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공학자의 기본 소양 ABK 공학 교육 인증 기준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KEC 2015의 10가지 학습 성과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학, 기초 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 기술을 공학 문제 해결에 응용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능력. 여기서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공학 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하는 능력,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개발,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 되겠죠.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도를 설계하는 능력. 너무 현실에 동떨어지는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실화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죠.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는 팀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을 이루고 우리가 TF, 태스크포스라고 얘기하는데 TF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해처 모의를 했을 때 그 팀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공학적 해결 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홉 번째로 공학인으로서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10가지에 관련된 학습 성과가 중요한 공학자의 기본 소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학자가 말고 컴퓨터, 정보와 교육 인증 기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가지를 따르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공학자가 아니고 컴퓨터와 정보학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수학, 기초과학, 인문, 소양 및 컴퓨터, 정보학, 지식을 컴퓨팅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수식 또는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델링하는 능력.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프로그램 언어를 포함한 적절한 도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용자 요구사항과 니즈를 분석하는 거죠.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설계 능력이죠. 여섯 번째는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컴퓨팅 분야의 해결 방안이 안전,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컴퓨터 정보학인으로서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면 앞에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 인증 기준, 공학 교육 인증 기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은 뭐죠? 컴퓨터 정보학에 좀 약간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학 문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편의성 그리고 안정성, 공학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가 안정성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크겠죠. 이거는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는 했지만 안정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효율성. 공학은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비용 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들어가고요. 경제성도 들어가겠죠. 21세기 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지를 못하겠죠. 기본적으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자, 이 문제를 발견하고 창안하는 문제 인식 능력이 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공학자의 임무 중에는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창안하는 문제 인식 능력도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공학윤리. 공학이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공학은 필요성과 현실성, 즉 실현 가능성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공학은 경제성을 충족해야 된다. 우리 효율적이겠죠? 경제성. 돈이 안 되면 공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와 경영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공학은 윤리성을 충족해야 된다.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윤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반인륜적이면은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학윤리란 공학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이고요. 일반적인 직업윤리 플러스 공학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칙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업윤리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된 게 뭐냐면 공학적인 행위, 우리가 실험을 한다든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규칙과 기준을 우리는 공학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윤리는 사회 구성원이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하는 도리 또는 규범이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직업윤리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동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윤리.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 직업윤리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직업윤리는 어떻게든 이 직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행동 규범이 되겠죠. 자, 공학윤리 필요성. 공학윤리는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학자가 공학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기준이 될 수 있음. 어떤 행동 규범을 가지고 아니면은 앞전에 얘기했던 제어하는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공학윤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어쨌든 간에 엄청난 공학적인 발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은 종식됐지만 어쨌든 간에 큰 피해를 입혔잖아요. 이런 윤리 장기화된 베트남 전쟁 등에 의한 과학기술의 남용에 대한 강한 비판 확산 및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촉구. 어떻게 보면 요새 로봇을 만들 때 킬링 로봇 킬러 로봇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학적 윤리겠죠. ABK 공학 인증 기준의 10가지 학습 성과 가운데 하나로 공학 윤리 채택. 그래서 공학인으로서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포함되죠. 앞절에 우리 10가지 중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몇 번째인지 한번 볼까요? 9번째죠. 9번째. 그러니까 9번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학 윤리의 필요성. 공학 윤리 왜 중요한가? 공고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공학 분야는 공학자의 실수나 비윤리적 행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를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발생한 사건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이 부재, 직업윤리의식이 부재해가지고 발생했죠. 성수대기업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로 직업윤리가
부재로 인한 공학 윤리의 부재로 인한 발생했고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5년이죠.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선 콜롬비아 폭발 사고 2003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2005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미국 미시시피강 교량 붕괴 사고 2007년에도 있었고요. 세월호 침몰 사고 2014년, 빗썸 해킹 사건 2019년 이렇게 보면은 다 큰 사건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던 문제들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학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공학의 창의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공학 윤리, 공학의 창의성, 그리고 공학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봤던 컴퓨터 정보공학 교육 인증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